창문 깨뜨렸어. 창문 깨졌어.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은 바로 태입니다. 태. 능동태다, 수동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 태에 대해서 특히 수동태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 건지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지 요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초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필기가 필요하시다면 꼭 해주세요. 능동태란 뭘까요? 능동태란 주어가 행동을 하는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유리창을 깨뜨렸다 라는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나죠, 나. 내가 유리창을 깨뜨린 행동을 직접 한 거잖아요. 이걸 능동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능동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직접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수동태란 주어가 행동을 당하는 문장이에요. 유리창은 깨졌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예요? 유리창이죠, 유리창. 유리창이 스스로를 깨뜨린 게 아니죠. 유리창은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와서 깨뜨리는 행동을 유리창한테 한 거죠. 그래서 유리창 입장에서는 행동을 당한 거잖아요. 이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능동태는 주어가 문장을 하는 거고요. 수동태는 주어가 행동을 당하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 누가 당한다고? 주어가.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보통 능동태로 말을 하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주어가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대상이자 목적이 바로 목적어였죠. 때로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작이나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수동태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소에는 주어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대상이 목적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목적어 자체, 그 행동을 당한 애를 강조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내가 한 행동을 강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수동태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되는지 직접 확인을 해봅시다. 이 문장을 먼저 볼게요. 자, 누군가 창문을 깨뜨렸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깨뜨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창문이 깨졌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문을 여기는 지금 목적어 자리죠. 뭐뭐을이 들어가면은 목적어였잖아요. 그럴 때 창문을 주어로 넣어서 창문이 깨졌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는 뒤에 붙으면 되겠죠. 창문이 깨졌다 이렇게 우리가 수동태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누군가 모나리자를 1503년에 그렸어. 이렇게 문장을 우리는 아무도 말을 안 하죠. 모나리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나리자는 1503년에 그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원래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그랬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모나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 문장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많이 생산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 마음이죠. 내가 어떤 거를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능동태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수동태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능동태로밖에 말 못하는데 하는 것보다는 나 수동태로도 말을 할 줄 알아 라고 하나의 더 능력,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수동태 문장은 영어로 어떻게 만드냐? 이거를 위해서는 먼저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먼저 능동태 문장을 떠올리지 않아도 나중에 수동태 문장으로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능동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문장의 5형식 배웠잖아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그대로 만들면 그게 바로 능동태 문장입니다. 자, 문장을 한번 볼게요. My cats drop my pants. My cats. 나의 고양이들은 drop. 떨어뜨린다. 뭐를 떨어뜨려요? 나의 펜들을.
저희 집에 고양이가 3마리가 있는데 맨날 책상에서 뭐 하고 있으면 올라와가지고 펜을 막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My cats drop my pens. 전형적인 능동태 문장이죠. 능동태 문장의 정의가 뭐였어요? 주어가 행동을 하는 거였죠. 이 문장 속에서 주어는 my cats, 고양이들이고요. 고양이들이 펜을 떨어뜨리는 동작을 직접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능동태 문장입니다. 자, 그럼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이 my pens를 목적어 자리를 이렇게 앞으로 빼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은 얘가 지금 주어가 되죠. My pens. 나의 펜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지는 거죠. 나의 펜들은 떨어뜨려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 서술어 자리가 이렇게 2개인데요. are dropped입니다. 여기가 지금 서술어 자리예요. 자, 서술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먼저 drop 이거는요. 동사죠, 지금. 이 동사를 뭘로 바꾸냐면은 PP 형태로 바꿔요. PP가 뭐였냐면 과거 분사였죠. 동사의 3단 변화에서 마지막 부분에 오는 겁니다. dropped, dropped예요. 그래서 떨어진 상태라는 단어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주어에 어울리는 비동사가 튀어나옵니다. 주어가 my pens 였으니까 복수죠. are가 되어야겠네요. My pens are dropped. 나의 펜들은 떨어졌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주어, 원래 문장에서 주어는 어떻게 되냐? 뒤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my cats. 근데 여기에 전치사 뭐가 붙냐면 by가 튀어나와요. by가. 그래서 전치사가 나오고 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하는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원래 능동태 문장에 주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By my cats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쓰면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펜들은 떨어뜨려진다. 누구에 의해서? 나의 고양이들에 의해서. 이런 문장이 됩니다.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My cats drop my pants. My pants are dropped by my cats.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예요? 서술어 자리에 들어있는 동사가 뭘로 변해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몇 가지 문장 더 해봅시다. John invited Mark. 존은 마크를 초대했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서술어 자리에는 지금 ed가 들어갔는데 여긴 지금 과거형이죠. 과거형은 어떻게 바꿀까요? 일단은 목적어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Mark가 앞으로 옵니다. 마크는 초대했다가 아니라 초대된 거죠. 그래서 비동사가 튀어나와야 되고 invite의 PP 형태는 invited죠. 왜냐면은 invite는요. 과거형은 invited고요. PP 형태도 invited거든요. 똑같죠, 과거형이랑. 자, 그 대신 비동사는 뭐가 와야 돼요? 원래 문장의 동사가 지금 과거형이었으니까 is가 아니라 was가 나와야 됩니다. Mark was invited by John.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되고요. 다음 문장 또 볼게요. I lost my passport. lost는 lose, 잃어버리다. 과거형 lost예요. 이거의 과거 분사도 lost거든요. 그래서 I lost my passport에서는요. my passport가 앞으로 와야겠죠? 이게 지금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my passport, 여권이라는 뜻이죠. 나의 여권은 자, was lost, 잃어버려졌다. by me, 나에 의해. 근데 여기서 by me는 빼도 의미상 상관이 없죠. 여권이 없어졌어 라는 문장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나에 의해 없어졌어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서 표현 안 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by me는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someone stole my laptop. 누군가가 stole, 훔쳤다. my laptop, 나의 노트북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노트북의 입장에서 이거를 만들면 얘가 주어 자리로 가야 되니까 my laptop, stole은 steal 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자, 과거 분사는 뭐냐면 stolen이에요. stolen. 자, 그러면은 my laptop was stolen. 누구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by someone. 이건 역시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 마지막 문장 볼게요. Someone killed 20 civilians.
누군가가 20명의 민간인을 죽였다라는 뜻의 문장인데요. 민간인 입장에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20명의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20 civilians. 이 단어는 지금 복수죠. s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are가 나와야 되는데요. 원래 능동태 문장에서 지금 과거형이니까 were로 바꿉니다. 20 civilians were killed by someon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없어도 상관없겠네요. 20명의 민간인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을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수동태 문장을 보고 해석하는 연습도 한번 해볼까요? 주어가 뭐예요? wine이죠. wine은 is made, be 플러스 pp 맞네요. 만들어진다. 뭘로부터? from grapes, 포도로부터. 와인은 포도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문장이에요. 다음 문장도 볼게요. Many cars are made. 많은 차들이 are made. 이것도 만들어진다죠. 만든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In Japan. 일본에서. 다음 문장. We were invited. 자, 우리는 were invited.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네요. 우리는 초대되었다. 어디에 초대되었어요? To 다니엘과 메리의 결혼식에. 다니엘과 메리의 결혼식에 초대되었다. We are invited to Daniel and Mary's wedding. 다음 문장 볼게요. The contract will be signed tomorrow. The contract. 이게 주어인데요. 계약서 또는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은 비동사 플러스 pp. signed니까 뭐예요? 사인되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will이라는 조동사가 붙었네요. 계약서는 사인될 것이다. 언제? tomorrow. 내일이라는 뜻의 문장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서술어 자리에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주어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행동을 당하는 수동태 문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많은 수동태 문장들을 접하면서 해석을 해봐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이 수동태가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스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발전을 하겠죠. 시험 문제도 잘 받을 수 있을 거고 실제로 외국인이 하는 말을 더 잘 알아듣고 또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도 수동태로 자연스러운 문장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기하신 거 여러 번 보면서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입 밖으로 문장을 소리내서 말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